네. 오늘의 이슈, 오늘 얘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 나와주신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는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1일에 정부에서 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정부가 탄소 중립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탄소 감축 계획을 후퇴시키겠다는 거네 하고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후퇴하는 걸 기본 계획으로 발표를 했나? 그런데 다행히 이런 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명서 제목도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입니까? 특이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박재용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정말 깁니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 그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는 줄여서 네. 영어 약자로 ESC라고 ESC요. 하고 네.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는 저희끼리는 지혜위라고 합니다. 지혜위, ESC의 지혜위 부위원장님. 네. 저희 성명서를 보면서 저는 과학자분들까지 이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크긴 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들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게 됐는지. 예, 사실은 과학 단체들이 네. 자기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닌 경우에 성명서 내는 일을 잘 하지 않죠. 그런 셀프 디스를 예. 왜냐하면 이게 원래 과학자들은 네. 100% 확신을 가지지 않도록 훈련이 되거든요. 연구 과정에서 항상 틀릴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그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끼리 논의해 봤을 때도 이건 100% 잘못된 계획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30년까지의 약 8년 정도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어떤 급박함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한 과학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와, 화끈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100% 잘못됐을 때만 움직이는데 이건 지금 100%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 일단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계획에.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오래된 선진국들은 3차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산업 부분, 즉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탄소 발생량도 결국은 제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제조업 부분이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이번 계획은 2년 전에 세웠던 그 탄소 감축안, 네. 보통 NDC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거기서 보다도 오히려 감소됐어요. 네. 특히 산업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감소됐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목표치를 낮췄다 지금. 낮췄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그런데 이제 전체 목표치는 있으니까 네. 이거를 뭘로 메꾸냐면 국외 감축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량을 늘리는 걸로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아직 상용화된 기술도 아니고 검증도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끼리 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복권 하나 새로 사서 아직 긁지도 않아 놓고 그거 믿고 딴 거를 막 펑펑 쓰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중에 지금 국외 배출량과 탄소 포집량을 늘렸다 그랬는데 제가 얼핏 짧은 지식으로 국외 배출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탄소가 발생하는 산업을 조금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 산업을 한다는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게 되죠.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외국도 네. 사실은 지금 받아줄 데가 없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아, 네. 자기네 줄이는 몫에서 우리 몫을 던져주겠다고 나설지 의문인 것도 있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OECD의 한 3분의 2 이상 되는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고 이제 산호세 선언이란 걸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는 끼이진 않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아주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감축량, 네. 국외 감축량을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합의도 사실은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말만 던졌지 예. 어떻게 될지는 계획이 없다. 네. 그럼 탄소 포집량 하면 저희처럼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 탄소를 붙잡아서 저장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를 줄인다는 뜻인가? 이렇게 공기 중에 이해를 해요. 떠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발전소 굴뚝이나 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배출이 안 예. 되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아주 조그만 양들을 포집해서 저장하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가 가능할지 또 이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사실 이제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존의 감축안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네. 이번에 이거를 더 늘린 거거든요. 저번에도 너무 많다고 했던 건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아,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감축 목표를 낮춰주고 산업 부분에 예. 그거를 국외 배출량이나 탄소 포집량으로 메꾸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도 예산도 짜여진 게 없다. 이런. 그렇죠. 아, 이거 그러면 진짜 과학자분들이 100% 아니라고 나설만 했네요. 답답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성명서에 보면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사실은 비과학적인 게 여러 부분이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은 가령 재생에너지 확대량도 이번에 좀 줄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럼 대안이 원전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접어두고 네. 원전을 하나 만드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요. 네. 그러면 2030년까지는 안 되는 원전을 새로 만들어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아,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요사이 새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SMR이라고 네.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 게 2030년대 중반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전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일부를 감당할게 해도 그게 계획을 하려면 그거는 이제 2030년이 넘어간대요. 2030년 뒤의 아이고. 일이지 지금의 일은 아닌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뭔가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발전 부분에서 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가장 쉽고 비용이 덜 드는 길인데 재생에너지의 원한이 맺힌 것 같아요. 아, 그 재생에너지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풍력, 태양력 정도 떠오르는. 그 두 가지죠. 아, 그런가요? 예. 아,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발전 원가가 네. 계속 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 확대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아, 저희가 벌써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태양력, 풍력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발전 에너지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아무래도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네. 원가가 낮아지고 있어요. 아유, 그럼 이걸 원가 문제로 반대하고 할 일은 아니네요. 재생에너지를. 그렇죠. 그럼 정부에서는 왜 재생에너지에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은 걸까요? 글쎄 그거를 저도 좀 묻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기존에 있는 발전소를 조금 더 연장을
운행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갑론을박이 많긴 한데 네. 그거를 최대한 전제로 하더라도 네. 앞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에서 발표한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그 중요한 대안이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네. 미비하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건데 그 문장 저기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네. 그럼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버틴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정부가 30년이 올 때까지 4년 동안 이 예. 감축한 목표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권 떠넘기기라는 표현을 쓰셨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우리가 줄일 양이 한 100 정도 된다면은 네. 지금 정부의 한 3년 정도 동안 한 20 정도 줄이고 아이고. 그 그거밖에 안 나머지 줄여요? 정부에서 80을 줄이겠다고 정권이 어디냐가 중요한 그렇죠. 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누적 배출량의 문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뭐 메테인 가스를 내놓는 거는 네. 계속 빚을 쌓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배출한 양도 중요하고 네. 앞으로 배출할 양도 중요한데 이거를 다 합쳐서 얼마나 내놓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앞쪽에서 빨리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IPCC라고 네.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이제 과학자들 연구한 단체에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서 중요한 게 뭐냐? 최대한 앞쪽에서 많이 줄이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살 많이 찌는 거를 조금 팍 줄이고 그 다음에 좀 하기 힘든 거를 조금씩 그렇죠. 더 늘려가는 나중에. 방법을 예, 예. 쓰는데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줄일 때도 처음에는 줄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나중에 가면 정말 쥐어짜듯이 줄여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줄일 수 있을 때 많이 줄여 놓는 게 뒤쪽에 갔을 때 우리가 덜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조금 줄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떠넘기기다. 예. 그다음에 그 정말 무슨 100년 후도 아니고 3년 후, 4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또 성명서에 보면 기후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기후 피해자는 우리 모두일 것 같은데 덥고 춥고 네. 난리 나는 여러 가지 지진, 화산. 그런데 이게 특별히 생각하신 염두에 두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도 있는 네.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해안가 침수가 네. 앞으로는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안가 침수되는 곳에 네.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는 분들이야 이사를 가면 되지만 네. 저소득층은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날씨가 계속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드러나는데 그럼 이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분들은 자연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농민들, 어민들 아, 이런 그렇네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거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서울 강남에 홍수가 났을 때 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피해를 크게 볼 거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더위가 극심해지면은 네. 온열 환자들이 생기는데 아, 온열 환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에요. 아. 그다음에 고령층이고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이 있어도 아, 비용 전기 때문에. 요금이 예. 비싸지면 틀기 힘든 분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낮에는 피하더라도 밤에는 맞아요. 잠을 자야 되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잃을 분들이 있어요. 네. 화력발전소 문 닫으면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문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심하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은 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소 네. 그다음에 주유소 직원 네. 이런 분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아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친구에게 하나 받았는데 네. 어린 소녀가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데 예. 피켓에 쓴 말이 저도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예. 지구가 무사할까요? 굉장히 마음이 예. 안 좋았어요. 그걸 보면서. 네, 가장 큰 기후 위기 피해자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재용 ESC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실 그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1차 계획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고 다른 자세한 얘기 들어볼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